첫 종목으로 지금 전화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스맥스요. 네, 코스맥스 얼마에 몇 퍼센트 갖고 계실까요? 84,000원에 네. 30%요. 84,000원 30%시면 오늘 사셨어요, 혹시? 며칠 전에요. 아, 최근에 사신 거군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화장품 부분이 좀 중국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좋다고 그랬어요. 추천을. 아, 중국 화장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보시고 네. 사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단기는 아니고 올 가을까지요. 아, 좀 길게 보고 가을까지 보신다고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화장품주들이 또 꽤 많잖아요. 네, 네. 그 안에서 코스맥스를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추천한 분이 실적도 괜찮하다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실적을 보고 추천을 좀 받으셨군요. 알겠습니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코스맥스 접수됐네요. 박준현 운용령님, 화장품주 안에서도 뭐 럭셔리 브랜드, OEM, ODM 좀 다양하게 나눠서 좀 실적을 체크해 봐야 될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맥스 어떤가요? 예, 그렇죠. 예산은 이제 ODM이 싸지 않습니까? 거의 예상했던 매출 구성이 거의 국내와 해외 반반적이거든요. 국내 매출 비중이 한 50%, 그다음에 해외 쪽에 중국 공장이 이제 있어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외 쪽의 매출인데 화장품이 실적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죠. 가장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쪽에 타격이 심하고 이게 조금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 이제 ODM 회사들이 작년까지는 안 좋았는데 일부 코로나 때문에 아마 럭셔리 화장품들이 지금 어려울 거예요. 면세점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왜냐하면 면세점 매출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화장품 다른 쪽을 비교해 본다 한다면. 왜냐하면 회사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중국하고 국내 사업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어느 정도 정상화 좀 됐고요. 특히 이제 회사가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에서도 올해 이제 수혜를 받은 것 자체가 국내 쪽도 아무래도 화장품 판매 자체가 활동이 뜸에 따라 가지고 판매 자체는 조금 좀 유축이 좀 됐을 건데 회사가 국내 화장품 외에 손소독제라든가 세정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국내 부분의 부진 부분을 아마 1분기 때 커버를 했을 것 같아요. 아, 네. 문제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2월 달에 이제 거의 셧다운 됐었고, 대신 이제 빠르게 중국 공장들이 가동이 되면서 3월 달에 정상화 좀 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화장품 면세점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실적 하향 조정폭 크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국내 부분 자체가 세정제라든가 손소독제에서 커버가 좀 되는 거고, 또 중국 공장도 2월 달에 잠깐 셧다운 됐고 3월 달부터는 좀 정상화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화장품 회사들이 지금 이제 ODM 회사들이 경쟁력이 제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작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좀 따라옴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과거처럼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타이밍 자체도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수익 내기는 힘들어요. 이제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모멘텀 자체는 실적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올해 예상되는 지금 이익 자체가 증권사 전망치로 따진다 한다면 주당 EPS 기준에서 적게는 3,300원, 높게 제시한 데가 4,800원, 5,000원 정도까지 아주 높게 제시한 데가 워낙 실적 변동성이 큰데 4,000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잡는다 한다면 딱 10만 원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10만 원이 PER 25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과거의 종목이 이제 30배 정도까지는 갔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중국 화장품 사업 자체가 워낙 고성장을 했으니까 PER 기준에서 30배 정도까지는 평가를 받았겠죠. 네. 근데 지금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장품 산업 국내 업체들이 지금 거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저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배까지는 저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모멘텀 자체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7, 8월 이상 이하 돼야 되겠죠. 우리 시장님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포인트를 맞추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슈가 되면 실적을 떠나서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가야지 주가의 가격 기본적 분석 이상이었던 가격을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서는 현재로서 와서는 10만 원 넘어가기가 어렵다.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결론도 따지면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나쁘지가 않다. 예상하는 국내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많아서. 다만 근데 차트도 보시다시피 이 종목 주가가 안 빠졌잖아요. 이게 다른 종목의 실적 안정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아요. 이 주가가 보면 거의 지금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8월달, 9월달로 한다면 종합 주가 지수로 따지면 거의 지금 뭐 2,200포인트 주가입니다. 그래서 별로 매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길게 보면 연말까지 가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원 정도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으로 해서 2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쪽이고 여기서 약간 오버슈팅 나온 것 자체는 조금 전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만약에 방안이 결정이 되는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약간 10만 원을 상향 돌파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 분석상으로 10만 원 이상까지는 가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맥시멈 10만 원 정도를 보고 실적 자체는 안정성이 있으니까 손절할 이유는 없죠. 목표 주가만 좀 기대 수익률을 우리 시청자님이 얼마를 보고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10만 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목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실적 성장주로 보기보다는 일단 너무 높지 않은 가격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개선하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10만 원을 좀 넘어가긴 어렵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매도 적정 가격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 예상하셨던 목표가랑 또 어느 정도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고요. 네. 손절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앞서서 지금 크게 높게 사시진 않으셔서 박준현 운용령님 지금 아까 손절가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그렇죠. 이 종목은 왜냐하면 실적이 검증된 회사예요. 다른 사장품 회사도 보게 되면 실적이 상당히 등락이 심한데 이 회사 네. 보게 되면 거의 지금 영업이익이 2015년도부터 3,400억 안정적입니다. 단기 순이익도 거의 뭐 평균 300억대. 그래서 이런 종목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요 역발상으로 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손절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볼리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없으면 기대 수익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다. 리스크가 크지 않으니까 만약에 악재가 노출돼서 주가가 최근처럼 주가가 하락폭이 의외로 크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 손절하는 게 아니라 역발상으로 사셔야 되고요. 또 반면에 조금 전에 기대 수익이 수익률 자체가 크지 않고 또 수익성 지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사게 되게 되면 수익 못 냅니다. 그래서 손절은 제가 보기엔 비중이 30%인데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까? 굳이 비중이 많아 걱정이 좀 되신다 한다면 최근에 반등폭의 반 정도 올라온 가격대인 아마 7만 5천 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게 되면 반 정도를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겠지만은 뭐 최근에 네. 저쪽 6만 원 정도까지 내려온다 한다면 매도했던 금액을 다시 되산다든가 그런 어떤 전략은 가능할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어떤 회사니까 손절보다는 목표 수익만 짧게 잡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가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 시청자님 혹시 불안하시다면 7만 5천 원에선 비중 축소, 오히려 더 빠졌을 6만 원대 이 비중만큼 다시 담아가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내용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대응하고 나오세요. 예. 코스맥스 함께 들어봤습니다.